이거는 좀 난이도가 쉬운 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수능에서 그냥 고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번 갖고 가는 게 맞거든요. 이 친구를 보자마자 풀이 방법을 떠올릴 필요는 없고요. 그냥 반드시 계산을 통해 빠르게 풀어내자가 목표가 될 거란 말이야. 일단은 얘가 좀 기본적으로 편한 게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죠, 시험에서. 그리고 이미 잘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연속성 판단하는 거 굉장히 쉬웠을 거긴 하거든요. 이제 연속성 판단하는 거 편하게 하는 거 연습 좀 합시다. 연속을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얘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있을 거고 걔네들이 전부 뭐하다? 전부 같다라고 두는 게 기본 세팅이지. 그래서 좌우함이 같아지도록 만들고 싶은데 연속함수 성질 자체가 연속과 연속끼리 사칙연산을 한다면 이 결론은 반드시 뭐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연속이 나와. 그치? 주의할 만한 건 딱 뭐? 나누기 할 때 분모가 보면 안 돼? 분모가 0이 아니기만 하다면 문제가 없어.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실제로 시험에 자주 마주치는 건 딱 두 개거든요. 첫 번째가 불연속과 연속을 가지고 곱해주는 곱함수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불연속을 곱하는 꼴. 사실 얘는 곱하거나 더하거나 상관없어. 사칙연산하는 꼴. 이렇게 두 개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첫 번째 너무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거의 답이 왠지는 까먹었는데 외워버린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지금 앞에 있는 친구를 F라고 치고 뒤에 있는 친구를 G라고 한번 칩시다. 그러면 이제 나는 항상 문제 세팅 이렇게 할 거거든. 문제가 생기는 곳을 찾아봐. X가 A일 때가 문제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나는 무조건 좌우함을 미리 이렇게 써버리고요. 좌우함을 써버리고 X가 A일 때 기준으로 F라는 친구랑 G라는 친구가 있겠죠. 근데 G라는 친구는 연속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의 숫자 K 뭐 이런 숫자를 반드시 똑같이 갖고 있겠지. 맞아요? 근데 여기 있는 F라는 친구가 불연속이었기 때문에 너가 예를 들어서 뭐 알파, 너가 베타, 너가 감마 이런 식으로 값이 다를 거란 말이야. 근데 너네들끼리 곱한 그 결론 F 곱하기 G를 보고 싶은 거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원래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뭐 할 수밖에 없어? 다를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 친구가 연속이 되려면 모든 친구의 공통점인 K가 반드시 누구여야 돼요? 이 친구가 반드시 0이어야 되지. 그냥 이게 핵심적인 아이디어 하나이기 때문에 너만 0이면 전부 다 뭐가 나온다? 0으로 수렴하면서 이 친구가 연속입니다라고 넘어가는 케이스죠. 그래서 불연속, 연속에 대한 곱함수꼴은 반드시 뭐 하자고요? 어떤 지점이 문제가 생기는지를 먼저 찾으세요. 어떤 지점이. 그리고 그 문제가 생기는 지점을 해결해주는 친구는 항상 연속인 그 친구가 0이 돼야 된다는 아이디어로 끝나는 거야. 근데 이거 말고 이번 문제도 보통 만약에 틀렸다면 이 두 번째 그 불연속과 불연속의 연산을 잘 못했을 때가 많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난이도 높은 시험에서 한 번씩 나온단 말이야. 그치? 기출 되게 많거든 저거. 근데 이제 불연속은 기본 개념 자체가 불연속과 불연속은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그냥 직접 체크하자가 끝이거든요. 이 친구는 그냥 직접 체크해서 연속을 만들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하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X는 A라는 곳에서 똑같이 좌우함을 볼 거야. 좌우함을 볼 건데 F라는 친구, G라는 친구가 전부 뭐예요? 불연속이야. 오케이? 뭐 우극한 함수 값은 같았다 칩시다. 상황에 따라 다를 테니까. 그럼 F라는 친구가 여기서 A가 나왔어.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가 여기서 B가 나왔어.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G라는 친구가 누가 나와야지 얘랑 곱했을 때 F 곱하기 G가 정확히 똑같을까라는 건 그냥 이 친구가 B고 이 친구가 AA는 아무 문제 없이 A, B로 수렴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불연속끼리 있는 거 반드시 직접 체크하자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게 너무 자주 나오다 보니까 시험 때 한 번씩 들어는 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있는 11번 문제를 지금은 다행히 뭐 난이도가 낮은 문제 배치를 해놔갖고 그냥 이렇게 바로 풀어야 될 것 같아. 얘를 딱 보고 나서 밑에서 G라는 친구가 새로 생겼대. 근데 그 친구는 말이야 평행이동 어느 방향으로? X평행으로 한 거 하나 Y평행으로 한 거 둘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야. 이 친구가 어디에서? 전체에서 연속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지. 그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F라는 친구 자체가 너는 어디서 문제가 생겨요? X가 1에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 있는 이 친구를 가져다가 F X-A라는 친구는 어쨌든 저 친구도 안에 들어있는 값이 최종적으로 1이 되면 문제인 거잖아.
너는 어디서 불연속이다? x가 a 플러스 1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똑같은 맥락으로 fx 플러스 b라는 친구는 y 평행을 했을 뿐이지 불연속인 지점이 바뀔 일은 없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반드시 x가 1에서 불연속일 거다라는 생각을 미리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지점에 대해서 내가 요 행동을 하기로 했잖아. 그럼 이걸 정확히 두 세트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a 플러스 1일 때 그 다음에 x가 1일 때 두 번 쓰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 a 플러스 1은 어딘지 정확히 모르잖아. 그리고 비교적 편한 1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 거고요. 니네가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난 무조건 이게 제일 편하다 생각하거든. x가 1인 거 기준으로 좌우함은 1풀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근데 나 그냥 좌우함으로 쓸게. 좌우함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럼 x가 요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지. 그럼 이 상황 기준으로 f x-a도 있을 거고 f x 플러스 b 이렇게 들어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이 들어있으면 당연한 건데요. 여기 있는 요 친구 전체는 무슨 일이 생길 거야? 자, 지금 누가 문제다? 너가 문제다. 너가 1일 땐 저 친구 체크한 친구가 문제야. 그럼 당연히 이 친구 여기 밑에서 불연속이겠죠. 맞아요? 그럼 얘가 불연속이라면 동그라미 친 저 친구 값이 반드시 얼마? 너가 0이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요? 오케이, 저 친구가 0이어야 돼. 그러면 f 저기에 1 집어넣은 1-a란 이 결론이 0이어야만 하는 거 맞죠? 그치? 그러면 이 와중에 1-a라는 이 친구를 가지고 뭐 하시면 돼요? 여기 값을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네. 1-a가 0이 나오려면 얼마가 나와야 되니? x가 1이면 2면 fx 1-a가 오케이. 자, 만약에 1-a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 여긴지 몰라요. 여기 들어가면 f 1-a라는 게 그대로 1-a가 되겠죠. 그럼 이 친구가 0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거고. 그렇지? 두 번째로 만약에 1-a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두 번째 들어가면 6-2의 1-a 그 친구가 0이란 얘기겠죠. 맞아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 기준으로 a는 1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 기준으로 a는 얼마가 나와요? 넘기고 나누면 3인 다음에 정리하니까 -2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얘가 0이야. 따라서 가능한 a는 1 아니면 누구야? -2야.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아이디어 시작하는 게 그냥 아무 고민 없이 들어오는 게 맞아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a가 1이거나 -2이거나 라는 경우로 바뀌었으니까 케이스를 쪼개셔야 되겠죠. a가 1이라면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 a가 1이라면 지금 나는 이 친구는 클리어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얘가 남아있는 상태였던 거고 x는 2일 때가 문제가 되는 지점으로 변했겠죠. 너에 대한 좌우함으로 바꿔서 보자. 좌우함으로 바꿔서 보자 생각을 할 거고 거기 기준으로 fx a가 1이니까 -1 너랑 fx 더하기 b 요 친구 있겠지. 요 친구를 갖고 구분을 하자고 이젠 얘가 문제라 그랬죠. 그럼 이 친구가 불연속인 상황이다 보니까 너 전체가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겠네. 그럼 저기 자리에다 누구 집어넣으면 돼요? x가 2일 때가 문제니까 f2 더하기 b라는 이 결론이 0입니다.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상태 자체는 x가 2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저기에 2 집어넣으면 f2가 2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요 식을 가져다가 2 플러스 b가 얼마다? 0이다. 결론은 b가 얼마다? -2다. 여기까지 계산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과정을 하나 끝냈고요. 만약에 a가 누구라면? a가 -2라면 하고 또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가지고 x는 어디서 문제니 이제? a 플러스 1이었으니까 결국엔 -1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너를 가지고 누구 쓰자? 좌우함을 쓰자 생각을 하시고 fx 이번엔 a가 얼마였으니까 -2였으니까 플러스 2로 변할 거고 fx 플러스 b 이렇게 있겠죠. 결론적으로 이 친구가 불연속, 이 친구가 전체가 0 이 과정으로 동일하겠지. 그러면 저기 밑에 값에다가 그대로 누구 집어넣으면 마일 집어넣으면 f 마일 플러스 b가 얼마예요? 0이에요. 이런 상황이잖아. 그럼 f에 마일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일 나오겠지? 결론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b는 얼마다? 1이다. 여기까지 정리되겠죠? 그럼 지금 한 행동까지만 따지면 첫 번째 케이스의 a, b, 두 번째 케이스의 a, b가 결정이 됐죠.
그리고 이걸로 답을 내버리면 6이 나오는데 이러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중요했던 건 저 두 케이스 쪼개는 건 당연히 하시는 거고 마지막에 뭐까지 판단하셔야 돼요? 얘가 너무 이렇게 케이스 두 개만 쪼개는 거는 저거 거의 외워서 푸는 느낌이랑 비슷하거든요. 물론 지금 이 정도로 빠른 반응은 하셔야 돼요. 뭔가 많은 계산도 필요 없이. 너가 0이야? 너가 0이야? 라는 그 아이들 당연히 갖고 들어가는데 혹시 이번에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둘 다 불연속인 상황이었다 칩시다. 뭐라고? 그냥 a 플러스 1과 1이라는 그 두 지점이 문제잖아. 맞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해결 방법이 이런 거거든. 서로 다른 두 지점인데 너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친구가 해결, 너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친구가 해결이잖아.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생긴 지점이 동일하다면 그땐 또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넘어가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상황이 만약에 같아졌다면에 대한 고민도 하시긴 해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로 너네 둘이 뭐 하다면 같다면 쟤네들이 같으면 A가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세 번째 케이스로 A가 0일 때까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A가 0이라면 그러면 문제는 X가 1일 때 반드시 뭐가 생겨? 불연속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리고 원래 우리가 쓰고 있던 게 fx-a랑 fx 플러스 b 얘네 둘을 갖고 비교를 했잖아. 근데 이 식들 자체가 어떻게 변해요? fx랑 fx 플러스 b로 변해 있겠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좌우함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면 좌극한이 얼마니? 1이고 우극한이 4죠. 함수값은 1이네. 1, 4, 1 이런 상황인 거 맞지? 그러면 여기 있는 b라는 친구는 저 함수 그대로를 평행이동밖에 못한단 말이야. 그리고 결국에 곱해서 누가 나와야 돼?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거든요. 각각이 따로따로 0일 수조차 없죠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1과 4야 곱해서 어쨌든 4에 관련된 값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를 f 기준으로 전부 다 올려버린다면 지금도 1이랑 4였는데 그만큼 더 늘어난 걸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여기가 마사고 여기에 마일인 게 맞고요. 그거 계산하기가 조금 힘들다 싶으시면 얘는 1 플러스 b겠지. 4 플러스 b겠죠. 1 플러스 b겠지. 맞아? 그러면 결국 이 친구들의 누가? 곱이 똑같아야 되니까 1 플러스 b라는 결론이랑 4 곱하기 4 플러스 b라는 결론이 뭐 해야 돼요?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쟤네들이 같다고 두고 계산을 해보세요. 결론적으로 b가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5가 나와야만 할 겁니다. 오케이? 저 친구가 마이너스 5여야지만 여기 있는 친구가 얼마 나오고 마사가 나오고 여기 있는 친구가 누가 나오고 마사가 나오겠지. 그래서 마지막 케이스 누구? 0과 마이너스 5일 때까지 찾으시면 케이스 총 몇 개? 3개가 나올 거고 그거에 대한 gx값, G4네? 4값을 다 찾으면 정답이 5번 이렇게 되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11번 문제는 시험에 나오면 근데 너무 전형적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 익숙하고 막 반갑고 그럴 것 같거든요. 1, 2번 케이스 나누는 거 빠르게 가시고 3번 케이스 하는 것도 그닥 어려움 없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풀고 있는 이 세팅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이 친구를 만약에 이제 정석대로 풀어버릴 거면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써야 되잖아. 근데 그런 행동들이 나한테 부담도 되고 시간도 좀 걸리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세팅 있죠, 세팅. 문제 지점 하나 쓰고 좌우함 쓰고 값이 얼마 나올지 하는 거. 지금은 익숙해졌기 때문에 내가 다 뭉뚱그리고 불연속 누구 나오겠지, 근데 그게 0이겠지 이렇게 넘어가긴 했는데 잘 안 될 것 같으면 계산 하나하나씩 해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 세팅을 좀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 정도일 거고요. 12번, 13번은 크게 해주고 싶은 말이 없어서 잠깐 넘어갔다가 14번 먼저 볼게요. 14번 먼저 볼게. 나름 봤을 때 14번이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너네 그거 할 수 있니? 지금 이게 연속에 대한 얘기였잖아. 미분 가능되는 방법 기억나요? 이 친구가 좌미 우미가 다른 상태인데 곱함수에 대한 미분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억나니?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 요거 이거 그냥 수능에 자주 나와서 내가 어떤 거 정리를 했던 것 같은데 잠깐만 지금 봐보고 있으면 말 좀 해줄게. 미분 가능성이 아니고
파란색인가? 요거 그냥 잠깐만 얘기 좀 드리고요. 넘어갔다 올게. 14번이랑 관련 없는데 이거 연속 파트 너무 자주 나온다고 그랬잖아. 딱히 볼 일이 없어서 잘 안 보고 있었는데 한 김에 설명했던 거였거든. 미분가능도 같은 맥락으로 좀 정리되는 꼴이 있어갖고 간단하게만 좀 볼게요. 미분가능. 일단 이 친구를 궁금하시다면 정말 리미트 다 써가시면서 증명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결론만 미리 정리를 좀 합시다. 우리 f 곱하기 g라는 이 두 가지가 곱해진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따지게 하는 게 꽤 많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럼 이 친구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미분을 해버리면 ddx라고 쓸게요. ddx f 곱하기 g 이렇게 써버리면 이 친구에 대한 도 f'x 하나 gx 더하기 fx 곱하기 g'x 이렇게 들어오는 거 맞지? 근데 지금 이 상황 자체는 정확하게 따지면 리미트로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 아니야. 그 미분의 정의 따지면서 하는 거 옛날에 기억나니? 미분 법 배우기 이전에 미분의 기본 정의 가지고 따라가면 x로 쓰자. 얘를 가지고 따라가면 원래 이렇게 써야 되거든? 너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에게 뭐 하기? 빼기? fa 곱하기 ga 요게 존재하느냐 묻는 게 사실 미분 가능성 묻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존재하게 하기 위해 막 정리를 해서 나오는 결론 이런 상태인 거 맞죠? 근데 이 친구로 결과가 끝나 있으려면 정확하게는 이런 상태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만 써놓으면 헷갈려서 그래. 정확하게 이 친구가 결국 리미트에 대한 결과잖아. 그래서 굳이 따지면 이 친구의 결론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짜리 gx 이렇게 순서를 써줘야 되겠다. f'x라는 친구에다가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하나랑 더하기 이번에는 여기다가 f a 곱하기 g 표현할 거거든. 이런 걸로 좀 표현을 해놓을게요. 이게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 거냐면은 여기 있는 이 상황이 그냥 미분된 친구잖아. 근데 우리가 보통 물어보는 건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원래 이 값을 집어넣고 그냥 계산하는 게 우리 하는 일의 끝인데 얘 좌미우미 따지고 원래 같다고 두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아까 했던 그 리미트 꼴을 가지고 다 전개를 하고 정리를 하시면 결론적으로 이런 식의 꼴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f라는 친구는 정확히 살아있었다고 칩시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되냐면 얘도 F'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자, 전부 극한값이야. 전부 극한값. 얘가 이 친구가 존재하려면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 첫 번째 케이스로 파란색으로 잠깐 쓸게요. 첫 번째 케이스로 이럴 때가 있단 말이야. FA랑 F'A가 있잖아. 맞아? 근데 함수값은 있어도 미분 도함수값이 없을 때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친구가 존재하는데 이 친구가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로 F라는 친구가 그대로 똑같이 존재하고요. 이번엔 운이 좋게도 F'A까지 모두 다 뭐해요? 존재하는 그런 케이스였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러면 사실 이런 얘기가 될 거거든. 이 상태에서 파란색 상황이면 기본적으로 얘만 있다는 얘기지. 얘만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새끼는 사실 없는 놈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든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친구가 존재하니?를 물어보고 싶으면 왼쪽 오른쪽 둘 다 따지는 게 아니라 누구만? 이 친구 하나만 따지시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정확하게 G 기준으로는 미분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G 기준으로 미분이 안 되는 상태거든. 오케이? 그러면 G 기준으로 미분이 안 되는 상태면 이 값은 존재해요, 안 해요? 얘가 지금 풀바가 다른 상태지. 우극한 좌극한 다른 상태지. 그거를 해소를 누가 해주는데? 얘가 해주면 그냥 상관이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까?
그래서 FA라는 친구가 그냥 누구라면 얘가 그냥 0이어 버린다면 지금 G가 원래 미분이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얘에 대한 도함수를 확인을 하던 과정 중에 프라임 이 친구는 없어요. 이 친구 없기 때문에 이 친구 다 사라져 버릴 거고 우리는 누구만? F 프라임 FA가 0이기만 하면 여기 있는 요 전체 값이 어디로 수렴해? 수렴하는 존재로 변하겠지.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대상이 되겠죠. 그럼 그제서야 미분 가능하다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빨간색처럼 둘 다 존재한다 칩시다. 그럼 결국에는 이 친구도 계속 문제잖아. 지금 문제인데 문제 있는 놈을 얘가 살려놓고 버린 거잖아. 그래서 결국엔 이 친구마저 0이 돼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뭐로 정리하시면 되냐면 문제 세팅이 이렇게 되는 거야. F라는 친구랑 곱하기 G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G라는 친구가 미분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얘 G는 미분이 불가한 상황이야. 나한테 물어보는 건 얘가 미분이 전체가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물어봤다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첫 번째로 누구에 대해서 파란색처럼 F라는 친구를 기준으로 F'A가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을 거고 오케이? 빨간색 상황처럼 어떨 때? FA랑 F'A 모두 존재할 때가 있겠지. 이렇게 쓰는 게 편하겠다. FA만 있을 때가 있고 둘 다 있을 때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 상황에서는 이 친구가 0이어야 되는 거고 이 상황에서는 이 친구 전부 다 0이 돼서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지만 이 친구 전체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결론으로 빠져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결국에 여기 있던 불연속 연속 곱했을 때 연속이었던 친구가 뭐가 되는? 연속이었던 친구가 미분이 가능해지는 상황처럼 미분 가능과 불가능이 곱해졌을 때 미분 가능이었던 친구가 함수값과 극한값이 있냐에 대한 얘기를 보시고 거기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요게 자주 보이진 않고 한 번씩 좀 어려운 거에서 나오는데 요즘엔 잘 안 보여갖고 한번 얘기 좀 했고요. 14번 보고 잠깐 쉬진 못하겠다. 그냥 넌 넘어가긴 해야겠다. 자, 두함수 A, B에 대해서 식 하나 써져 있죠. fx가 쭉 나와 있는데 이 친구 두 근은 알고 있는 상황. 최고차 A는 몰라요. 양수인 것만 알고 있어. 그 다음 G라는 친구 어떻게 만든 놈인가 보니까 원래 그냥 F를 따라가다가 어느 특정 시점이 되면 그만큼 평행하고 그대로 거기서부터 시작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근데 0부터 t까지에 대한 걸 딱 봐서 거기에 있는 최대값을 ht라고 부르겠대요.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너를 가지고 얘가 6이고요. 한 칸을 봤더니 6이고요. 0부터 그 다음 번째가 다 봤더니 그게 1이다라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ht는 누구니? 얘가 함수를 일단 잡고 뭔가 추론하면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어. 이 정도로 생각을 할게요. 일단 2차 함수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건 하시겠죠? 이렇게 그려놓고 첫 번째가 0이고 여기가 1이야 이 생각은 한단 말이지. 근데 문제는요,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뭐 한다고? 이 친구가 그대로 복제돼서 평행이동을 할 거란 말이야. 왜 이래? 여기서 B만큼 딱 이동을 했다 치고 B만큼 올라갔다고 쳐야 되겠죠.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갖다 칩시다. 그럼 이런 식으로 가 있으면 이 친구들끼리 마주치고 있는 너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 불러? 너가 B야 이렇게 부르겠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이 당연히 누굴 거고? FB 이렇게 부르겠지. 맞아요? 문제 없지? 그리고 나서 실제 함수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약간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이겠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문제 이제 딱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변하는지 구경은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이 상태 검정색 잠깐 주면 빨간색만 나와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최대값을 잠깐 볼게요. 0부터 t까지잖아, 그렇지? 0부터 t까지 중에 최대값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0부터 여기 있는 꼭지점 갈 때까지는 계속 뭐 하고 있어요? 감소하는 상태지. 최대값이 어디서 생기겠어? 처음 있던 이 친구가 최대값 아니야? 최대값 유지. 여기 넘어갈 때 어때? 아직도 최대값 유지야, 그치? 맞아요? 그 다음 이거 넘어갈 때 어때요, 최대값이? 그때부터는 오른쪽으로 따라가겠지. 이거 정확하게는 내가 아직 기억나는 건데 작년 올림포스에 있었어, 이거.
작년 올림포스 요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얘를 보고 이렇게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 x축인데 자 0을 기점으로 함수를 그리기 시작할 거야. ht를 그릴 거야.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동안 최대값은 계속 얼마라고요? 계속 0이라고요. 그러니까 0부터 1까지는 최대값이 얼마라고요? 계속 0이라고요. 계속 0이라고요. 오케이? 그렇게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1부터 b까지 쭉 가면 이제는 너네들 각각각이 계속 최대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제는 이때 값들을 전부 따라간다 보시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지 않았겠니? 이런 식의 느낌으로. 그러다가 그 시점에서 누가 찾아와요? b가 찾아오죠. 그렇지? b가 찾아온 상태. 그 상태에서 다시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 b부터 어딘지 모르는 이 지점까지는 최대가 계속 얘겠지. 이 친구는 똑같이 고정이겠죠. 그러니까 너라는 함수를 그대로 또 따라갈 거야. 오케이? 그러다가 이 시점 누군지 몰라 물음표였다고 칠 건데 그 물음표 시점부터 뭘 할 거예요? 다시 이 물음표 시점 이후부터는 계속 오른쪽이 최대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가겠지 그 모습을. 이런 식의 모습으로 함수가 그려지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근데 생각해보면 더 웃긴 건 어쨌든 이 친구는요 너가 갖고 있던 내용을 그대로 평행 이동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원래 0이었던 지점을 B로 바꿨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 있는 물음표짜리 친구는 1이었던 대상이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물음표라고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쓰시는 게 맞아? 너는 B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지. 오케이? 내가 그린 요 모습이 HT 함수입니다. 오케이? 쌤 만약에요 지금 써져 있는 게 양수 AB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이동은 좋은데 이딴 식으로 그리는 거 말고 스타트를 만약에 이렇게 하고 이동은 이동인데 FB가 음수일 수 있잖아. 이 정도까지만 내려와서 그럼 이렇게 들어갔으면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서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한 적분 결과가 이게 양수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당연하지.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아? 왜냐 알지 지금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하면 여기가 B인데 B부터 어딘지 모르게 적분하면 음수일 가능성이 크게 있죠.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함수 그리면서 들어갑시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이제 문제 계산 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 B부터 B 플러스 1까지 6 나왔대요. 그럼 B부터 B 플러스 1까지 여기를 적분한 결론이 얼마가 나왔다? 6이 나왔다는 거지. 이 길이가 얼마인 건 알아요? 1인 거 안단 말이야. 넓이가 6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 높이가 얼마였단 얘기겠어요? 높이가 6이었단 얘기겠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y 값이 얼마야? y는 6이야. 이게 확정이겠죠? 맞아요? 그럼 이게 y는 6이라는 게 이 친구가 6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f에 누구 집어넣으면? B 집어넣으면 6일 거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아이고 힘들어라. 자, 그 다음에 0부터 B 플러스 1까지 HT 빼기 GT 요거 하나 있죠. 요 값이 계속 1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정확히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해보자. HT라는 친구는 상황에 따라서 GT를 따라갈 때도 있고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직선으로 멈춰 있을 때가 있지. 그 친구를 기준으로 빼기 시작했죠. GT를. 그러면 서로가 겹치는 부분은 얼마가 되고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서로가 다른 부분 이 친구가 직선인 부분은 뭐가 되겠어? GT의 볼록한 부분만큼의 넓이가 되겠죠. 맞아요? 심지어 GT가 기본적으로 원래 누굴 깔고 가야 돼요? 예를 들어 0부터 B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되면 음수값, 양수값 이렇게 들어가겠는데 너네들을 뭐 해서 보기로 했어 우리가? 얘네들을 지금 두 개 겹쳐서 보기로 했지. 이렇게 겹쳐서 보기로 했지. 맞아요? 이렇게 겹쳐서 생각해보면 여기서 너를 빼는 거니까 이 음수값조차 무조건 양수값을 변해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저 친구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이렇게 좀 할게. 그러면 t라는 친구를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계산을 했었거든. t가 0에서부터 1까지는 ht는 어때요? 0이죠. 그치? GT는 어때요? 살아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HT 빼기 H 빼기 G라고 쓴다면 이 친구는 그냥 누가 되는 거랑 똑같아? 어차피 여기도 B라는 친구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1보다 작은 건 1보다 큰 건 확실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H 빼기 G라고 쓸 거고 이때
나오는 친구는 절대값 g의 모습이랑 똑같을 건데, 그쵸? 이 절대값은 결국에는 그냥 절대값 f랑 똑같은 상황이겠죠? 맞아요? 실제로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써. 이렇게 쓰긴 했다. h는 g고 그때 f랑 똑같아. 이렇게 쓰긴 했어요. 그 다음에 t라는 친구가 어디부터 어디? 1부터 b까지라면 뭐 g는 그냥 그대로인 상황일 거고 h가 똑같이 g를 따라가고 있죠.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않나? 바본가? h가 0이고 g가 그냥 f랑 똑같은 상황이겠지? 맞아? 자, 요 상황도 이번엔 h가 g랑 똑같겠죠? 맞아요? 그리고 1 이후에 대한 얘기고 b 이전까지에 대한 얘기니까 아직까지는 f랑 똑같은 상황 맞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t라는 친구가 어디부터? b부터 어디까지? b 플러스 1까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무슨 생각할 수 있어요? h라는 친구랑 g라는 친구랑 f라는 친구가 있을 건데 이때 기준으로도 b부터 b 플러스 1까지 함수 값을 유지하고 있죠. 함수 값을 유지하고 있지. 저 함수 값이 fb라 그랬잖아. fb. 맞아요? 그러니까 h라는 친구는 gb, 다른 말로 fb라는 함수 값으로 똑같을 거야. 그렇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계산 안 하고 고민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이 볼록한 넓이 하나, 이 포인트에서 넓이가 생겨 안 생겨? 넓이 안 생긴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적분을 0부터 시작해서 b 플러스 1까지 갈 건데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 넓이가 생기는 거고 차이가 없는 똑같이 따라가는 부분은 넓이 안 생기고 다시 차이 생긴 이 부분에서 넓이 생기겠죠. 맞아요? 그럼 봐봐, 이 볼록 하나, 볼록 둘, 얘네들을 합친 게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지? 이 부분은 어차피 상관없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볼록볼록한 친구가 결국에 똑같은 걸 평행해서 만든 거잖아. 그럼 각각의 넓이가 얼마여야 돼? 2분의 1이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누굴 내야 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a x제곱 마이너스 x의 dx라는 이 친구가 2분의 1이어야 되라는 결론이 너로부터 나올 거라고요. 오케이? 이 생각까지 하면 거의 다 끝난 거고요. 이 다음부터 이제 거의 뭐 알았죠? 정리하시면 A 찾겠지. 일단 A 찾고 나서 뭐 해달래니? 뭐 HT에서 찾으니까 그냥 하시면 될 거고요. 넓이 공식 못 써도 상관없을 거고. 자, 여기 정리한 것만 좀 써놓을게요. A라는 친구가 결론적으로 3인 것까지 계산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FB라는 친구가 6이었었는데 그 B라는 값을 그대로 집어넣으세요. 그대로 집어넣은 함수 값에. 그럼 원래 A하고 B제곱 마이너스 B라는 이 친구가 6이었단 거잖아. 그렇지? 근데 A를 이제 3으로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 친구 정리하면 2가 될 거고요. 가능한 B가 마일 아니면 2로 정리가 되긴 할 거거든요. 이제 A, B를 전부 알으셨죠? A, B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뭐 해달래요? H 구해갖고 0부터 2B까지 B 알고 있지?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끝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14번이 딱 어려웠던 게 나도 처음 할 때 그게 좀 있었거든. 이전까지 있던 함수 추론 있잖아. 평행이동해서 이어붙이고 어느 지점이 맞겠다 했던 게 대부분 우리가 보던 거는 함수끼리 평행이동해서 실근 개수 찾는 걸 되게 많이 봤거든. 계속. 그렇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적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고요. 그 B에 대한 범위를 찾기가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아서 좀 뭔가 불안한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이 B를 뭔가 대충 여기까지 이런 게 좀 마음에 안 들었단 말이야. 근데 다 해놓고 나서 HT 함수를 정확히 그리셨다면 이거 생각보다 중요하다. 얘는 HT 함수를 정확히 좀 표현하거나 이해를 하셨다면 여기는 두 번째 수식이 제대로 이해가 될 거고 그제서야 계산이 쫙 편하게 쭉 되면서 계산 끝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놓으면 좋았겠다. 그 다음 15번? 15번 비교적 편하죠. 이게 비교적 편했던 것 같아. 자, F 있고 구간 나눠졌어. 근데 맨날 보던 놈이야. 맨날 보던 놈. 이 친구 그냥 결국에는 지수 주고 절대값 하고 나서 뭐 해달래? 실근 개수가 2, 3 되는 그런 케이스 찾아 이러고 끝나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했던 포인트만 얘기를 좀 합시다. 이거 맞춘 사람? 뭐라고? 중요했던 포인트는 이거. 얘 정근선 얼마야? A야. 얘 정근선 얼마야? A야. 그냥 그것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거 이외에는 크게 중요한 게 없고요. 함수를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고민을 할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친구 모르긴 하는데 자연수로 했으니까 무조건 위로는 끌어올렸겠죠. 그럼 원래 있던 지수함수 x 대칭시키는 끌어올린 거잖아. 그래서 이 친구가 생긴 꼴 자체가 뭐 이랬을 거거든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쭉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였겠지. 맞아요? 너가 지금 첫 번째 함수일 거고, 두 번째 저 친구 어때? 이 친구는 이제 감소함수 짜리에 뭔가 한 거잖아. 그냥 감소하는 이런 친구의 대칭해서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올라왔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내가 빨간색이라고 표현을 좀 한다면, 빨간색이라고 표현한다면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는 고민을 하는 건데, 중요한 지점은 둘 다 점근선이 얼마라고요? A라는 게 이미 확정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A라는 게 이미 확정. 저거를 알아야지 문제 계산할 때 편한 게, 우리가 지금 비교적 이 친구는 좀 그리기 복잡해서 그려놓고 아마 함수 움직일 때 이 빨간색 선을 움직였을 거거든요, 머릿속에서. 근데 얘를 위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얘를 너무 자유분방하게 움직이면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기본적으로 점근선으로 고정돼 있지, 맞아?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얘를 움직일 때 위로 올릴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움직일 거면 어디로? 좌우로만 움직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좌우로 움직여 보면서 가능한 케이스가 있을지 고민을 하는 게 좋을 거고, 이렇게. 지금 문제 조건 읽어보면 해석은 되죠. 어느 지점에서 딱 봤더니 그때 나오는 실근 개수가 2 아니면 3밖에 없더라, 요거잖아. 그러니까 그 이하 뭐 한 개 나오거나 그런 케이스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말일 거고요. 당연하게도 뭐 어차피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만약에 뭐 이딴 식으로 그려놓고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안 보이긴 하는데 검정색 친구는 3 이전, 그렇지? 빨간색 친구는 3 이후잖아. 그러면 어느 순간까지는 검정색을 따라가다가 딱 바뀌어갖고 빨간색으로 넘어가겠다는 건데, 만약에 마주치는 이 지점에서 뭔가 막 부드럽게 연결이 되었다 치면 하나, 둘, 이렇게 넘어갔겠지. 그러면 실근 개수가 몇 개밖에 안 나와? 2개밖에 안 나오죠. 당연히 이런 경우는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당연히 우리는 불연속하게 넘어갈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3이라는 지점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2개 아니면 3개지. 지금 이 상태에서 선 대충 보면 아직 벌써 3개 나오고 있어서 좋죠. 3개 나오고 있어서 좋고, 이때 잠깐 2개 나올 거고, 이렇게 가면 3개가 나오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3개 나오다가 여기서 뭐가 생겨? 갑자기 딱 2개가 되고 1개로 줄죠.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이 친구가 음수가 되는 부분을 갖고 올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차피 검정색 친구 무조건 양수 파트이기 때문에 저 검정색 혼자만 있어도 2개는 최소 보장이야. 그치? 근데 빨간색까지 추가해야지 3이 뜨긴 할 건데, 빨간색을 잘못 추가하면 뭐가 생긴다고? 하나 뜨는 놈이 생길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빨간색에 누가 필요 없어요? 음수 파트가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 오게? 빨간색 음수 파트가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 부분을 살짝 지웠다고 치고요. 이 부분 이렇게 지웠다고 치고, 이 상황 속에서 근데 이렇게 하면 잡히나? 이거 개체 인지를 안 하네? 이상하네.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할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까지 한번 넘어가 볼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할까? 자, 이렇게 하는 거 해볼게. 잘 모르겠고 여기를 뭐라 치자? 3이라 쳐보자, 이렇게 시작을 한 거야. 그럼 여기가 3이라면요, 따라가다가 여기에서부터 넘어가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 지점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까지는 A까지 갈 거니까 그 2개는 생겨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3개가 생길 수가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근 3개를 갖고 오겠다라는 건 빨간색과 검정색 1개씩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검정색 2개에 빨간색 하나가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 이 꼭지점보다 반드시 뭐 해야 되겠다?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겠죠. 맞아요? 그럼 꼭지점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넘어 딱 요 정도쯤 왔다고 쳐볼까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서 검정색 따라가다가 찍고 다시 올라가다가 이 순간 떨어져서 넘어가겠지. 여기는 없는 거고. 그러면 이 친구가 없는 이 부분에서는 2개. 그렇지?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떨어지면 몇 개? 3개. 오, 문제 없지? 맞아? 여기서 다시 2개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세팅이 뭐여야 된다? 이 친구는 최소한 누구보다 크자? 너보단 커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맞아요? 만약에 이 친구 이 상태에서 더 넘어갔어.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요것도 또 문제가 생겨요. 왜요? 얘를 올라가는 순간부터 이 친구 혼자 존재해버리면 그럼 안 되는 거지. 아, 결국에는 우리가 갈 수 있는 한계선은 어디까지다? 여기까지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아까부터, 그러니까 이거 지난번부터 계속하는 얘기인데 지수함수잖아, 저거.
지수함수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꺾이는 내용 굉장히 자주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우리가 뭔가 불연속이든 뭐든 상관없이 관찰할 만한 포인트는 꺾인 지점, 두 번째 정근선진하는 요 지점, 보통 요 두 개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참고 좀 하시고. 결국엔 이 친구는 많이 가도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가능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따져보셔야 돼요. 위에 거 무조건 3개지. 3개 계속까지. 딱 요 지점에서 2개 한번 생겼으니까 문제 없는 거 맞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황은 저런 거밖에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요 지점을 우리가 x는 3이라고 지정을 하잖아요. 맞아요? 3 기점으로 함수가 변하는 거잖아. 그때 나오는 요 결론 있지. 요 결론은 지금 빨간색 기준으로는 얼마가 나와야 돼? 빨간색 기준으로는 당연히 0이 나와야 돼. 그렇지? 그럼 빨간색 함수 밑에 있는 빨간색 함수에 3 집어넣으면 누가 나온다고? 0이 나온다고? 여기도 집어넣을게요. 3 집어넣으면 a-8분의 b가 0이 나와요. 이건 일단 확정. 3일 때 0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그 다음 검정색 기준으로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절대값 a-8이 얼마? 몰라. 뭐 이렇게 뭐 있겠지?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던 상황으로만 따지면 결국에는 이 대상 자체가 여기 사이 어딘가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뭐 이렇게 x가 3이었다 친다면 얘는 계속 0이란 문제가 없어. 근데 여기 있는 요 지점은 계속 절대값 얼마? a-2의 세제곱 요렇게 계속 끝나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정확히 저 함수는 이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자 그랬지. 꺾여있는 이 상황의 그래프일 거고 너의 부호를 뭐 한 친구겠어? 바꿔놓은 친구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정리를 할 거면 딱딱 이렇게 떼고 여기도 봐봐 쭉 이렇게 해도 한 번에 다 지워주잖아. 근데 잡을 땐 안 잡힌다 한 번에. 됐고요. 이렇게 있는 거 절대값 지워버리고 이 친구의 뭐 한 거? 이 친구의 부호 바꾼 친구겠다. 여기까지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쨌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누구니? 최대값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있는 요 친구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요거 있잖아. 얘는요 어디서 어디 사이여야 돼요? y값이지 y값. 이 y값은 못해도 0에서부터 어디까지? 아무리 커도 a까지만 가능하겠지. 그래서 너가 어디서 어디 사이? 0에서부터 a 사이일 거야. 그 다음 등호 잠깐 고민 좀 합시다. 이 친구가 만약에 0이 되어버리면 살짝이라도 올라가는 부분을 안 받고 넘어갔던 얘기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0이 되시는 건 안 돼요. 그럼 이 친구가 만약에 a가 돼버린다면 한 번 내려갔다가 찍고 올라갔지. 근데 어차피 함수 상황상 여기는 열린 구간이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어차피 존재 안 하거든요. 존재해버리면 저 순간 치역이 한계가 떠서 문제인 건데 저기 어차피 없으니까 A가 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다. 그치? 그래서 너는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가져다 정리하면 누가 나오고 A 범위가 나올 거고 A 범위 나온 상태에서 저기다 갖다가 값 집어넣으세요. 그럼 A, B에 대한 식 두 개가 뭐가 되겠어? 나오겠지? 여기서 A, B에 대한 관계식 하나 있죠? 그럼 B 대신에 A로 바꿔서 집어넣을 수 있지. 그러고 나면 A에 대한 범위 있으니까 최대값 거 계산 끝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정답 5번이고요. 석현이 빨리 넘어가야겠다. 하... 21. 근데 20번 질문하신 분. 감사합니다. 예? 20번 질문하신 분 누구지? 없어요? 있었나며? 요거 조금 이따가 할게요. 시간 해보고 해볼게. 이 연산이 그냥 많고 딱히 뭐가 없어갖고 연산이 말이 안 되더라고. 오케이? 21번부터 갔다 올게. 21번부터. 힘들다. 21번부터 갔다 올게. 왜? 네. 표정이 이상해서. 일단은요 21번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오자.
일단 이 내용이 좀 특이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일단은 주어진 조건만 내가 빨간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 이거 푸신 분, 맞추신 분 없고요. 넘어갈게. 한번 보자. 일단은 함수 이렇게 생겨 있으니까 너를 가지고 주기가 얼마인 건 찾을 수 있어요? 주기 2b야. 여기까지 금방 들어오겠죠. 주기 2b인 거 찾은 상태에서 k라고 하고 길이 두 개를 가져다 줬거든요. 색깔을 좀 칠하면서 보시면 A, B 요 변을 하나 줬어. 빨간색 아는 거야. A, C 이거 갖다 줬대. 이것도 아는 거야. 저 삼각형 넓이도 알고 있어요. 여기는 길이가 얼마다? 여기는 길이가 2b다 뭐 이런 상황이긴 하겠죠. 맞아요. 그 다음 굳이 따지자면 이 친구는 한 주기하고도 절반 간 거니까 3b, 뭐 0, 뭐 이런 좌표가 나와 있겠죠. 약간 이 정도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문제가 좀 특이해서 그런데 내가 여러 가지 짓거리를 하다가 그냥 정석대로 가자 된 거거든요. 얘가 삼각함수 그래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생각을 좀 합시다. 지금 나와 있는 조건은 빨간색 변 두 개죠. 그리고 앞쪽에 문자로 설정한 변 하나 이렇게 있지. 그러면 저 삼각형에 대해서 변 두 개를 명확히 알고 넓이라는 조건도 줬단 말이야. 넓이라는 조건도 줬단 말이야. 그럼 두 변과 넓이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무슨 느낌이 들어요? 이거 알고 있지? 사인 법칙을 써야 될 때가 언제야? 외자만 나올 때 사인 법칙 쓰자. 이거 자연스러운 거잖아. 넓이가 나오면 누구예요? 2분의 1의 두 변 사인 끼인각이니까 잘은 모르긴 하겠는데 내가 누구를 안다면 세타를 알고 있다면 완벽하게 뭐 할 수 있겠다?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를 괜히 갖고 와서 그러지 그래프 없이 그냥 생짜로 이런 이런 도형이었으면 너네가 비교적 편하게 생각했을 것 같거든. 근데 그래프를 가져다가 저 안에서 갑자기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이런 걸 쓰게 하다 보니까 좀 헷갈렸을 것 같다 정도일 거고요. 결국에는 내가 계속 고민했던 게 딱 이거야. 여기 있는 8과 여기 있는 4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준 걸까? 제가 익숙하지 않잖아 지금. 좌표로서 뭔가 해석을 하고 싶다고 치더라도 이런 선을 그려서 내가 누군가를 찾아낼 수가 있나요? 그거 말이 안 되지. 맞아요? 그러니까 8과 4를 A, B, C 이런 친구들에 대한 좌표로 치환하는 게 애초에 안 돼. 왜 줬지? 계속 고민을 해봐. 결론적으로 넓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공식들을 좀 써볼까? 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좀 들어갈게. 그러면 넓이라는 친구가 얼마라고요? 3루트 15라 그랬지. 근데 이 넓이는 어떻게 만들 수 있어? 2분의 1에 두 변의 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를 누구라 두고 세타라 두고 이렇게 행동하시면 되겠죠. 그럼 너를 정리를 하시면 사인 세타가 얼마야? 16분의 3루트 15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혹시 모르니까 코사인 세타까지 갖고 가는 거야. 16분의 11 여기까지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좀 그냥 느낌이 벌써 오거든요. 얘 2P잖아.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쓰자. B를 뭐 할 수 있겠다? 구할 수 있겠다 이 정도가 되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제곱한 4B의 제곱이란 친구는 코사인 법칙 써서 88에 64, 44, 16 빼기 2배, 두 놈의 곱에다가 그 다음 코사인이 얼마야? 16분의 11입니다. 이렇게 쓰겠죠. 그럼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나면요. B라는 친구가 3이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오케이? 계산 다 하면 B가 3이 나와. 이제 답이 거의 끝났어요. 그러면 B 찾았죠? 나머지 이제 K 찾고 A 찾고 이렇게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B를 알고 있는 순간부터 K는 좀 찾아가. K를 찾기는 편해질 거거든요. 지금 이 친구의 삼각형 넓이를 줬었잖아. 그렇지? 삼각형 넓이가 삼각형 공식으로도 구할 수 있긴 한데 밑변분의 높이로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초에 넓이라는 친구를 이렇게 보지 않고 어떻게 볼 수도 있다고요?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 2b 높이 k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이미 저 상태에서 bk에 대한 관계식을 알고 있었을 텐데 이걸 통해 b를 찾았네? 그럼 k도 찾았겠죠? 그럼 k까지 찾아줬으니까 마지막으로 누구만 찾으면 끝나겠다? a만 찾으면 끝나겠다 이렇게 들어갈 거고 마지막에 a 찾을 때도 계산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이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b 끝났고 k 끝났죠. a를 찾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
지금 내가 생각보다 그래프 문제인데 좌표나 관계식을 이용하지 않고 도형으로 풀었잖아, 그렇지? 이게 조금 어려웠던 포인트인데 A라는 지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결국엔 해당 그래프의 좌표가 필요하겠죠. 도형에는 관련 지금 없어가지고 그러면 못해도 B 아니면 C 이런 친구들이 누굴 찾아오자? 좌표를 찾아오자라는 생각으로 넘어갈 거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하시면 되냐면 K 값을 벌써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랑 만족시키는 근으로 두고 들어가서 좌표를 찾아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선을 하나 쭉 내린다든지 해버리고 나면은 이제 뭐 여기 좌표 잘 모를 거 아니야. 그 상태에서 여기 좌표 뭐 알파라고 잡고 집어넣으면 K 나온다라는 거 하나.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이 길이가 알파인 거잖아. 그럼 여기 남은 친구까지 해가지고 저기서 피타고라스를 쓴다든지 뭐 어떤 계산을 하나 하시면 A가 구해질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정답 끝 이렇게 처리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그냥 설명 끝내고요. 요 문제 좀 특이하긴 한데 아예 못할 생각이라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좀 고민을 하세요. 이 친구를 도형 문제로 바라보는 순간부터 그게 정석이 아닐 가능성이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냥 핵심적인 거 하고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내가 괜히 도형으로 보다 이상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시긴 해야 되고요. 괜히 잘못하면 좀 계산이 복잡해져서 지금 상황에서는 넓이라는 걸 주고 두 변 중에 너무 나한테 대놓고 그거 써달라는 느낌이 있지. 그래서 도형으로 넘어가서 계산하고 끝내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좀 힘드니? 잠깐만 22, 29, 30 30은 금방 끝내고 30분만 잠깐 얘기하자. 내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래. 30분 하고 잠깐 쉬었다 올게. 두 문제 할게. 아니 이거 30번 내가 풀고 있었거든? 이거 푼 사람, 읽어본 사람 읽어봤어? 문제점 찾아 빨리. 그래 이 새끼 이상해. 이거 내 생각에 만든 사람이 실수한 거야. 이거요 이거. 아니 봤는데 H 조건이 없어. H 함수 관계도 없어. H 구하면서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풀다가 이게 돼? 이러고 한번 딱 보니까 저기 뭐야 해설지에서는 또 저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다시 풀어보면 큰 무리는 없을 거고 이 친구 계산이 뭐 있지가 않아요. 그냥 얘 그냥 진짜 나 해설 니 나중에 한번 봐봐. 생각도 되게 잘 거든 얘가. 오히려 저기 몇 번이야? 몇 번이지? 얘네들 말고 아까 전에 있었던 그 29번 있지? SS 29번 걔네 있지? 걔네 해설이 되게 길고 얘들 생각보다 되게 짧아. 그냥 이 친구 이렇게 풀었거든요. 있는 상태에서 fx를 이렇게 설정해놓으세요. 여기서 좀 이제 자주 안 쓰던 행동은 이런 거거든. 보통은 2차 계면은 그냥 뭐 ax제곱 이렇게 쓸 수 있긴 한데 최고차 1이니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 보통 그렇게 잘 안 세우긴 하는데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요거 두 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1 집어넣을 때 같아야 돼 하면 미분한 친구하고 식 하나 찾을 수 있고요. 그치? 근데 요런 관계식 하나는 쟤를 h로 보셔야 돼요. 미분 그냥 해버려.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 미분해버리면 이 친구 뭐가 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될 거 아니야? 그럼 f 나와있고 두 배 돼 있는 어떤 함수값 딱 들어있겠지. 그냥 그대로 가져다 집어넣고 나서 정적분에서 하던 행동 그대로 하는 거죠. 2 집어넣으면 얼마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 그거를 해버리고 난다면 그냥 관계식 둘 이렇게 잡힌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남은 내용 요거 만족할 수 있게 계산 조금 하고 여기 넣어서 그냥 계산하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일단 30번이기 때문에 안 풀어봤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풀다가 H가 없어서 포기한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H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집 가서 한번 풀어봐. 생각보다 얘는 30번이라고 치기 좀 쉬워요. 아깝게 좀 어려웠어. 무슨 말인지 알지? 잠깐 있다가 한 5분만 있다가 하자. 되면 의대가 네? 되면 의대가 자, 함수 f랑 3차 함수 g가 있고 저렇게 생겨 있대요. 이 12번이 난이도가 좀 높기는 한데 또 아예 못해 먹을 짓은 아니라서 근데 솔직히 진짜 수능에서는 좀 풀기 힘들 것 같긴 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어떤 거 위주로 생각할지 좀 보고요. 일단 g라는 친구가 이렇게 생겨 있거든요. 근데 웃긴 거는 보통은 f가 3차고 그 3차를 평행하거나 질환해서 만드는 g가 많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g가 몇 차고? 3차고
그 다음에 이 F라는 친구는 이상한 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F는 3차 함수의 일부분의 구간을 따라가고 있다 정도로 받아주는 게 좀 편하긴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어요. 어떤 실수에 대해서 리미트 저식을 만족하고 G0은 0이고 G1은 1이단데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포인트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좀 생각을 합시다. 얘를 보니까 G라는 친구가 3차인 걸 아는데 그거 갖고 만들어진 F가 생겨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친구 보고 나서 머릿속으로 G를 추론하자가 기본이거든. G를 추론해봐야 되겠다. 오케이? 그게 비교적 편할 거니까 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얘를 먼저 해석해도 되고 얘를 먼저 해석을 해도 되는데 결국에 지금 이 V모의고사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 자체가 리미트, 그러니까 너 수투 열심히 했니를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좀 합시다. 일단 H가 0으로 가요. 이거 보는 순간 대충 무슨 느낌 들어? 미분 계수에 대한 이야기겠다는 생각은 들겠지. 근데 하기 전에 일단 0인데 수렴하니까 분자도 0이야. 이거 기본일 거 아니야. 분자가 0이기 때문에 안 봐도 F, A가 두 번 있는 그 친구가 0이겠다 이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잠깐만. 얘가 0이겠다. 0 집어넣고 0 집어넣고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들 가져다가 FA라는 친구가 얼마인 거 알아요? 0인 것까지는 체크를 할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 다음 식전계 이렇게 한번 가지고 갑시다. 잠깐만. A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 요렇게 좀 설명을 할게요. 분자가 0이야. 분자가 0. 이게 좀 어렵더라고. 0 플러스 F, A 플러스 H짜리랑 F, A 마이너스 H짜리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가 원래 자주 보던 꼴에 의하면은 보통은 얘가 마이너스 같이 맞춰줘서 막 2배 F 프라임 A로 보게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얘는 그게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되냐면 분자가 0이에요. 분자가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식이 이 친구가 0으로 가고 있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얘 0이라고 쓰기 이전에 이 생각을 좀 합시다. 결국에는 이 자리에 0이 들어갈 거야. 0은 0인데 결국에 A 플러스 0 하고도 조금 더 있음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그럼 이 값은 거의 얼마? A 플러스 T로 수렴하는 느낌이겠죠. 이 친구는 같은 맥락으로 A는 A인데 빼기 얼마? 0보다 살짝 큰 친구를 빼겠다는 거지. 그러면 A라는 값이 나오긴 나올 텐데 조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를 리미트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X라는 값으로 봤을 때 X가 A 플러스로 가고 있는 상황일 거고 fx 빼기 fx 뭐야? 빼기 fx? 바본가? 이렇게 하고 빼기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에 대한 fx 이렇게 표현한 거랑 정확히 같은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요것만 보면은 우극한 느낌이지. 근데 너는 A에 대한 우극한이고 너는 A에 대한 좌극한이란 말이야.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우극한 더하기 좌극한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우극한과 좌극한을 더했을 때 얼마다? 0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한번 드냐면 일단 좌우극한이 전부 0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서로의 부부가 뭐 할 수 있겠다? 반대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여기 있는 이 미분 계수를 정리하는 거 좀 귀찮기 때문에 잠깐 둘게요. 여기 있는 G0 값을 또 한번 계산을 할 거거든요. 그럼 이 G0이라는 친구가 갖고 오는 의미가 뭔지 좀 파악을 해봅시다. 일단 G0은 X가 0이었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었던 거야? 0을 집어넣었다는 거지. 맞아요? 어려워. G0 요거부터 써야 되겠다. 요 빨간색 가지고 잠깐 내려와서 쓸게요. G라는 친구는 절대값 들어있는 f x 더하기 x 너였고 그 다음 fx 빼기 x 이런 상황이었지? 맞아요? 이게 너무 어려운데 근데 조건들 되는 대로 다 그냥 가져다 정리하고 있는 거거든? G함수 3차 함수야? 3차 함수야? 생각 조금만 해볼게. 이 부분 이전에는 1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자리란 말이야. 결국에 절대값이란 말이야. 그럼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어차피 0이죠. 그리고 아니면 0보다 큰 상황밖에 안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x가 1보다 작을 때는 누가? 절대값 fx 더하기 x라는 요 친구가 어차피 0보다 크단 말이야. 무슨 짓을 해도 0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g라는 이 함수 몇 차 함수였어? 3차 함수였겠지. 그럼 만약에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 있었다 친다면 어쨌든 한 지점을 1이라고 잡고 나면 잠깐 동안은 0보다 클 수 있겠지만 결국에 무한까지 가버리면 뭐 해져요? 무한까지 가버리면 저 아래로 꽂혀 있겠지. 맞아? 근데 지금 얘는 1보다 작으면 무조건 양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0보다 크거나 0이거나. 맞아?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거든요. 알아들어요? 다시 뭐라고? g가 3차야? 근데 1보다 작으면 양수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면 저 1보다 작은 어딘가에서는 언젠가 음수가 나오겠지?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돼? 최고차 개수가 얼마? 음수여야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런 꼴이 가능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오케이? 이 와중에 여기 지금 0이라는 지점이 0이었죠. 얘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석이 좀 되냐면 0이라는 친구는 아까 말한 이 절대값 친구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이 절대값 친구는 0이거나 양수거나라고 했잖아. 근데 0일 때 x가 0일 때 y가 0이 한번 찍혔죠. 3차 함수로서 이런 꼴이겠다는 생각을 했었지. 맞아? 그러면 잠깐 0을 마주치고 뭐 해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겠지. 야, 우리가 관찰하는 대상이 뭐라고 봐봐. x축 하나 쫙 있었어. 나는 1을 기점으로 1 이전은 무조건 얘보다 커야 되는데 0이라는 시점에서 딱 마주쳤단 말이야. 이 친구가 교점이라면 반드시 이런 식으로 뚫고 들어갔겠죠. 그럼 이 부분에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아, 결국엔 이렇게 생기면 안 될 거고 어떻게 생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해 있는 모습이었겠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렵다고 느낀 게 저 절대값을 보고 음수, 최고차 음수야 라고 잡는 것도 어려울 거고 그 다음 순서상 G0이 나오는 걸 보시고 아, 어디서 접한다? X가 0에서 접한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함수가 어떤 식으로 생겨 있겠어?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있는 이 지점을 0 이렇게 보겠다는 거겠죠? 아, 이런 식으로 생겨 있겠다는 거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gx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어? 최고차 몰라요. k라고 잡자. 그 다음에 x제곱이라는 개수를 갖고 있을 거고 근을. 그 다음 모르는 거 x-알파라고 잡으면 되겠죠. 알파가 여기겠지 뭐. 맞아요? 이렇게 gx 설정을 할 수 있을 거다. 애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처음에 gx 추론하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거긴 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산을 이거를 먼저 좀 해야겠다. 지금 내가 아까 여기 있는 요 친구 하나 찾아놓은 상태였지. 요 친구 하나 찾아놓은 상태고 얘를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FA라는 친구가 어쨌든 0인 거잖아. FA라는 친구 0으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을 각각에 대해서 좌미 우미로 찢어놓을 수 있거든요. 연산은 이렇게 해볼까? 얘 만약에 찢으면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거고, 그치? 그러면 h분의 f a 플러스 h 더하기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f a 마이너스 h 이런 꼴이지. 근데 지금 당장 보기 좀 힘들다 그랬었죠 아까. 그래서 여기서 h 마이너스 h를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버릴게. 그러면 이 친구가 누가 돼? t가 0 마이너스로 가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이 친구가 누가 돼요? 마이너스 t가 되는 거 맞지?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가 누가 돼? 플러스 t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결국 이 친구가 이렇게 써도 문제 없는 거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뒤에다가 숫자 붙이긴 할 건데 FA가 얼마인 거 알고 있어? 0인 거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붙이시고요. 여기 있는 게 무슨 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여기 있는 게 무슨 미분계수? 좌미분계수. 그래서 우미분계수 빼기 좌미분계수가 얼마다? 4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이 친구가 우미 빼기 좌미야. 그 친구가 4야. 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이거 해놓고 그럼 지금 우리가
미분계수에 대해서 너랑 너 두 개를 지금 극한으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저 두 개 조건이 있는 상태야. 그러면 이제 G가 설정이 돼 있었잖아. 맞아요? 이렇게 갈게요. gx라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연속이죠. 3차 함수일 테니까. 그러면 결국에 여기 있는 누구랑 x가 1 플러스로 갈 때 gx랑 g1이라는 함수값이 같겠지. 지금 1을 왜 보는 거야? 여기 있는 이 친구가 1에 대해서 변하기 때문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g1일 거고 여기서 나오는 게 리미트에서 1 플러스 짜리겠죠. 맞아요? 함수 알고 있는 상황 빨간색 써놨으니까 같이 보면서 할게. 여기 G1은 여기다 그대로 1을 집어넣은 거지. 그러면 F1 플러스 1의 절대값 이렇게 되죠. 맞아요? 얘 리미트 값 집어넣지 마. 그냥 이대로 살려두는 게 편해요. 1 플러스 이렇게 1 플러스 fx 빼기 x 이렇게 오케이? 얘들이 같아야 되죠. 맞아요? 잠깐만 이 친구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조건에서 G1이 1이라고 나와있지. 맞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G1을 대입했기 때문에 나온 결론이긴 한데 G1 자체가 이미 1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 식 3개는 전부 뭐 해야 돼요? 성립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맞아?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 이거 내가 귀찮아서 안 쓴 건데 함수 값이면서 동시에 저 친구 좌극한인 거 맞지? 지금 좌극한과 함수 값이 같아요. 상황상.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거 정리해서 리미트 x가 1 플러스일 때 fx라는 친구는 얘가 1 들어갈 거 아니야 여기에. 넘기면 이 친구가 2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맞아?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x라는 친구는 어차피 함수값과 똑같을 거고. 맞아요? 이 친구는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거든. 얘가 얼마라고요? 1이란 말이야. 그럼 이 친구가 0이든가 마이너스 2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결론이 0이던가 마이너스 2일 거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굴 체크하시는 게 맞아요? 두 개 합쳐서 한 지점에 대해서 0 이렇게 들어오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가 할 수 있는 건 누구겠다? 2랑 마이너스 2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비약이 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시험장에서 풀면 이렇게 풀 것 같긴 해. 해놓고 A가 얼마겠다? 얘 지금 A로 갈 때잖아. A가 얼마겠다? 1이겠다. 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거든. 그리고 나서 거기 나온 함수가 2랑 마이너스 2겠다. 결정하고 계산하면 그게 실제로 정답이긴 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제 정석적으로 볼 거면 어떻게 봐야 돼? A 플러스라는 친구 있잖아. 이 어떤 실수 A거든 얘가 보면은. 그러니까 저 A가 얘는 그냥 또 따로 만족하고 이 친구랑 다른 얘기일 수도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도 다시 한번 해보시긴 해야 되거든요. 해설지로 넘어가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 텐데 이게 경우가 좀 많아요. 이게 존나 말도 안 돼. 무슨 말이냐면 함수 자체가 두 개로 쪼개져 있지. 맞아? 근데 좌우 극한에 대한 차이가 생겨야 되잖아. 지금 이거 하는 짓거리는 0이 나오든가 좌우 극한의 차이가 있어야 되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 밑부분에 있는 이 fx 있지. 요 친구는 모든 구간에 대해서 연속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경우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A라는 지점 자체가 1보다 작거나 1이거나 이거 두 개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둬버리면 애초에 1일 때가 A가 1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건데 사실은 A가 1보다 작을 때도 한번 참고는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정리를 해보시고 그러면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양이 너무 많더라고. 이거 한번 봐볼래? 22번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요거 여기까지 쭉 들어왔잖아. 쭉쭉 들어왔잖아. 결론적으로 저거거나 저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습 때 결론적으로 A가 1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고 이러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A가 1이라면 하고 이제 또 시작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하고 끝납니다. 하고 끝나잖아. 그래서
사실 문제를 풀 때 저기서 A가 1이다라는 거를 내가 그냥 계산을 조금 해놓고 놨더니 누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2랑 0과 마이너스 2가 나온 걸 보고 너의 우극한 너의 좌극한 딱 느낌이 보니까 얘가 1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실제 시험에서는 좋았긴 하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나는 옆에다 이렇게 좀 써놓을게. 만약에 어떤 실수가 누구라면 A가 1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이 누구로 결정되겠다? 리미트 x가 1 플러스 1 때 fx라는 친구가 2라고 확정될 거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1 때 fx라는 이 친구가 마이너스 2라고 확정이 돼버리겠죠. 오케이? 이러면 생각보다 문제가 좀 비슷하게 편하게 좀 풀릴 거고요. 이제 또 이걸 하셔야 돼. 결국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f값 물어보고 있는 거 맞아요? 결국에 문제에서 f값 물어보는 거 맞아? 그럼 나는 fx를 써야 되잖아.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던 짓거리가 뭐냐면 g에 대해서 모든 친구를 막 정리를 해놨었거든. 왜? 그래서 g에 대해서 모든 친구를 막 정리를 해놨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 f를 찾고 싶으면 지금 정리되어 있던 것처럼 g는으로 하는 게 아니라 f는으로 바꾸시는 게 맞겠죠? 맞아요? f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 다시 제대로 쓰고 또 해볼게요. 자, gx라는 친구 자체가 절대값 fx에서 더하기 x, fx에서 빼기 x 이런 상황이었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친구를 풀어내버리면 fx는 이렇게 쓸 거 아니야. fx는 자, 이 상황은 편하니까 먼저 쓸게요. x 플러스 gx 이렇게 써지겠지. 맞아요? 요 상황을 벗기면 마이너스가 전체가 붙든가 안 붙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면 안 붙었다면 마이너스 x 풀마 gx라고 써질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케이스에 따라서 풀마가 될 수밖에 없다. 절대값 때문에. 오케이? 여기서 우리가 함수를 하나 선택을 해야 되거든. 오케이? 지금 우리가 a를 누구라 뒀어요? 1이라고 뒀지. 그럼 a가 1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a가 1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함수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gx로 확정 지을 수가 있다.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편해요. 너가 f잖아. 여기 지금 전부 x랑 g에 대해서 플러스 자리죠. 맞아? 지금 부호가 뭐예요? 정확히 반대지. 그럼 이 친구도 부호가 정확히 반대인 이 친구라고 확정되는 게 편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로 f를 확정 지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할 거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맨 위에서 뭐라 했었어? 좌미 우미를 빼고 우미 좌미를 빼고 나면 4라 그랬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gx라는 친구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자. 우미 빼기 좌미인데 우미는 결국에 쟤를 미분한 프라임 x의 누구? 오른쪽 자리일 거고, 그치? 맞아요? 좌미는 결국에 누구? 미분한 프라임 자리에 마이너스 붙어있는 요런 상황이겠죠. 얘가 지금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좌미란 말이야. 그렇지? 얘가 우미란 말이야. 좌미 가능한 케이스 두 개 중에 너로 확정이었지. 너 미분하겠다고요? 오케이? 얘 미분해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얘네 둘을 빼면 얼마가 나온다고? 4가 나와야 돼. 이런 상황이죠. 이러면 이제 뭐가 편해지냐면 G'이란 친구는 좌미 우미가 전부 똑같겠지. 3차 함수니까. 이 결론이 4야. 그치? 여기다 누구 집어넣은 거? 여기다 1 집어넣은 그 결론이 4야. 정리하시면 G'1이란 친구가 1이야. 여기까지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는 내용이 끝나요. G'1이 1인 거 알았으면 너 GX 구할 수 있을 거거든요. 오케이? GX 구할 수 있을 거고 잠깐 어디 갔어? 심지어 G1이 1인 거 원래 알고 있었잖아. 그렇지? 그런 걸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G1이 1이기 때문에 A랑 K, 알파랑 K에 대한 문자 하나 생기고 G'1이 얼마야? 1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문자가 또 하나 생길 거고 그래서 그거 갖고 정리하면 G가 전부 다 생기겠죠. G가 전부 다 생기면 F가 전부 또 생기고 끝나겠지. 그렇게 하면 정답 구할 수 있을 거고 정답 끝!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문제 보면서 느낀 건데
솔직히 실제 수능 때 이렇게까지 난잡하면 좀 힘들 것 같긴 하고요. 해주면 좋겠는 거, 다른 문제에서 이제 조합해서 나올 만한 거, 얘를 보시고 뭐 식 정리는 알아서 하세요. 결국에는 각각의 우미분기수, 좌미분기수를 표현하고 있다는 걸 인지는 해줘야 돼. 이거에 대한 능력의 부재가 있으시면 안 돼요. 오케이? 이거는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절대값 함수를 볼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살짝 특수하게 뭐 했다고? 3차 함수라는 결론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어쨌든 하나의 좀 비교적 알고 있는 개형에 대한 절대값 같은 어떤 특수한 조건들이 있죠. 그거 있을 때 너랑 너를 결부해서 결국에 감소했던 친구라는 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이 친구는 풀이법 자체가 여기 있는 식을 갖고 하던 게 막 하나 들어가다가 여기 있는 식을 갖고 또 막 다른 걸 하나를 또 하다가 여기 있는 거 갖고 함수를 막 바꾸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결론적으로 G를 모르기 때문에 G를 설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럼 그 순간부터 내가 G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럼 그때부터는 F에 대해서 바꿔주는 연습이 필요는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식들을 집어넣고 연산해서 끝내겠다는 거거든. 이거는 솔직히 지금 다시 풀라고 해도 조금 빠듯하기 때문에요. 그냥 뉘앙스에 대한 느낌들은 알아셔야 될 것 같고 혹시 이제 여기는 뭐 하진 않겠지? 내가 고3 때 약간 리미트를 이해를 잘 못했었거든. 그래서 나 같으면 막 이런 짓거리를 했단 말이야. 요 상태 플러스 짜리잖아. 그럼 요거 이렇게 쓰는 거 귀찮죠? 맞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 그냥 1을 집어넣는 걸 내가 맨날 했었거든. 그렇게 표현하시면 답이 없다 갑자기. 이렇게 집어넣으면 F1은 2야. F1은 0이랑 마이야. 이상하잖아. 그렇지? 그렇게 보다 보면 어이가 없기 때문에 너 필요한 상황에서 정확히 표기하는 연습들도 필요는 합니다. 나중에 잘못하면 자극한 이유가 뭔지 못 알아듣잖아. 그렇지? 그거는 제대로 좀 하셔야 될 거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if하고 지금 a라고 들어간 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뭐 한 거라고? 거의 비약하고 쌩까고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실제 수능장에선 무조건 저렇게 푸는 게 올바른 거긴 합니다. 오케이? a가 1보다 작다면이란 케이스 갖고 들어가는 순간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문제 상황 속에서 아까도 이거 기억나지? fk 곱하기 힘들어. fk gk 곱하면 마이너스 k제곱 요거 할 때도 결국 접했다라는 걸 어디서 받은 거야? 함수 모습 얘랑 요 모습 보고 생각한 거였잖아. 그런 것처럼 저기서 미리 있던 식들을 정리하다 보니 좌우 합쳤을 때 0 나오는 거 보고 바로 A 결정해보면서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로 들어가는 게 기본. 오케이? 큰 무리가 없다면 저 정도로 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9번. 29번 쉬워요. 오늘 수업 많이 하긴 했다. 계산은 해줘 이런 거지. 빨리 할게요. 근데 진짜 금방 끝나. 요거 질문 누구니? 풀었어? 별로 안 어렵지? 뭐야? 어떻게 하면 될까? 결국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P랑 CH거든요. 근데 AP 못하면 안 돼. 그렇지? AP는 못할 리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려드릴게. AB 길이 문제에서 줬거든요. AB 길이 어디 갔어? AB 이렇게 해서 알려줬거든요. 자, 그 다음에 C 알고 뭐야? 저거밖에 안 알려줬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 문제에서 궁금한 친구가 얘야 얘. 네. 그 다음 궁금한 친구 얘야. 근데 AP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이 선 그을 생각할 수 있어? 네. 이거 할 수 있지. 그럼 여기 세타니까 여기 길이가 누가 돼요? 2 코사인 세타 되겠죠. 아무 문제 없죠 여기는 이제. 그럼 내가 이제 누구 찾는 데 집중을 하자? CH 찾는 데 집중을 하자 이런 상황이겠죠. 요거 맞아요? 얘를 찾고 싶으면 머릿속에서 무슨 고민들을 하게 되냐면 내가 나머지 알고 있는 길이들로 변을 표현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 직각을 심지어 줬단 말이야. 얘가 이 직각을 줬단 말이야. 그래서 머릿속에서 강하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직각을 어떻게 활용해야지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필요하긴 합니다. 오케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다가 선을 그냥 한번 그었어. 이제 사실 이 선을 왜 그었냐면 처음 생각은 뭐였냐면 원에 내접한 사각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해서 한번 긋긴 했었거든. 근데 긋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AB 길이가 2란 말이야.
그럼 여기 길이가 루트 2일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일단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고 지금 세타가 저기밖에 없지. 근데 나머지 값들로 좀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여기 전체는 그러면 45도짜리 삼각형이잖아. 그래서 여기 각이 몇 도다? 여기 각이 4분의 파이다라는 결론을 찾긴 했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 고민이 좀 들었던 게 지금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직각도 아니란 말이야, 그치? 뭔가 얘를 표현할 거면 직접 구하든 뭐 전체구에서 뭔가를 빼든 해야 될 텐데 여기 삼각형에 관련된 정보를 찾기가 생각보다 힘들었거든. 그래서 최대한 활용하고 싶었던 게 느낌상 원주각을 보고 싶긴 했어요. 그래서 원주각 어떻게 볼까 하다가 선을 그어놓고 나니까 좀 더 잘 보였던 건데 이거 중심각이지. 갖다가 띡 붙이면 이게 원주각이죠. 얘 몇 도짜리야? 90도짜리지. 여기 몇 도겠어? 45도짜리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 몇 도짜리겠다? 4분의 파이 45도짜리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심지어 어떤 삼각형? AP에다가 AH하고 PH된 요 삼각형 있지. 저 친구 가운데 90도짜리잖아. 그럼 남은 어디 각도? 여기 각도 4분의 파이겠죠. 맞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지금 두 녀석이 여기 4분의 파이, 여기 4분의 파이 공통 부분이 겹쳐요. 공통이 아닌 나머지가 세타래매. 공통이 아닌 나머지가 뭐라고? 세타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저기 각을 가져다가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음이 제일 중요했을 거다. 요 행동이 내 생각에 이 문제에서 어려웠던 거거든요. 알아듣니? 네. 그래서 저기가 세타로 표현되는 게 어려웠을 거다. 그럼 너 어차피 여기 길이 루트인 거 알잖아. 얘는 사인이겠죠, 사인. 맞아요? 그냥 너를 누구로 두자? 루트 2 사인 세타라고 두자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 되면 나머지는 좀 해보세요. 끝. 오케이?